요즘 같은 세상에선 말이죠. 그냥 늘 하던 대로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 문장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강력한 경고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말 들으면 왠지 헨리 포드나 토니 로빈스 같은 그런 혁신의 아이콘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요.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격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여정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말의 시작은 1981년 제시 포터라는 분이 개인의 삶, 관계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썼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영업, 자기계발 분야로 옮겨가더니 지금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매달리는 효율성의 함정을 경고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된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왜 변화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제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걸까요? 그 심리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인지적 관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생각의 길, 이 패턴을 바꾸는 걸 정말 싫어해요. 특히 그 길이 과거의 성공으로 이어졌던 나만의 성공 공식이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표를 보면 아주 명확해지죠. 익숙한 예습가는 뭐랄까 이미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져요. 반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지도도 없이 낯선 길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것과 같거든요. 당연히 뇌는 에너지를 훨씬 많이 써야 하고 그래서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숫자 2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잠재적인 손실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인 무게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새로운 방식이 가져다 줄지 모르는 이익보다 지금 내가 가진 익숙함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손실감을 약 2배나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이런 심리적인 경향이 개인을 넘어서 조직 전체로 확장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한때 시장을 지배했던 거인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기업들의 운명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가장 빛나는 성공이 어떻게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감옥이 되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코닥은 필름, 노키아는 튼튼한 하드웨어, 블록버스터는 동네마다 있던 비디오 가게.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이자 성공 요인이었던 바로 그것에 집착하다가 결국 몰락했다는 겁니다. 모두 하던 대로 더 열심히 하다가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놓쳐버린 거죠. 이 사례들에서 우리는 아주 명확한 실패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모델에 집착하고 새로운 시도가 기존 수익을 깎아먹을까봐 두려워하고 기존 방식을 조금 개선하는 걸 혁신이라고 착각하고 또 이미 투자한 게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그 거대한 기업들을 쓰러뜨린 공통된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험한 함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언러닝, 우리말로 하면 배운 것을 버리는 기술이라는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언러닝이라는 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낡은 지식을 해체하고 비워내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머릿속 창고를 한번 싹 대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전문가 베리 오라일리는 이 3단계의 순환을 제안하는데요. 먼저 이 방식은 이제 안 통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언러닝. 그다음 추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리러닝, 마침내 새로운 성과를 내는 돌파,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조직 차원으로 가져오면 R3 공식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리더가 먼저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식하고
과거 방식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잘한 건 인정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조직 전체를 재구성하는 거죠. 이러한 언러닝의 개념은요,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그 중요성이 정말 몇 배는 더 커집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이 예언,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와닿지 않나요? 진짜 능력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얼마나 유연하게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핵심 기술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5년 뒤에도 이게 통할까? 그리고 작은 실패를 배움의 신호로 여기고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세요. 내 전문 분야 밖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무엇보다 성실함의 의미를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업데이트로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만약 조직의 리더라면 당장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구성원들이 근데 이 방식이 정말 최선인가요? 라고 물어도 괜찮은 그런 안전한 문화를 만드셔야 합니다. AI 튜터 같은 새로운 학습 도구에 투자해서 개개인의 성장을 돕고요. 결과가 조금 안 좋아도 배우려는 노력과 지적인 용기를 칭찬하고 보상하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벼랑 끝이라는 말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던 대로 한 걸음 더 내딛는다면 그곳은 분명 추락하는 장소일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버리고 새로운 날개를 펼 준비를 한다면 그 벼랑 끝은 새로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최고의 도약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